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너의 작품에는 남편이 안 나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염혜원 작가가 그러면 이제 남편이 나오는 얘기도 그려볼게 라고 하면서 만든 작품이 바로 이 으르렁 시리즈입니다. 이 염혜원 작가의 작품에 여러 가지 해시태그를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하나로 이걸 수렴하는 말이 있다면 뭘까?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해피인 것 같아요. 해피. 작가의 다른 해시태그들과 달리 이것을 제가 영어로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림책 아티스트 염혜원 작가 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혜원 작가의 작업량 대단하다. 어쩌면 이렇게 많은 작업을 쉬지 않고 슬럼프도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1편에서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세계적인 작가 염혜원 작가도 처음 그림책 작업을 시작할 때는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림책의 시대는 끝났다. 간호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말을 인터뷰에서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림책에 대해서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또 그림책을 사랑하는 어린이와 무관한 독자들도 늘어났지만, 염혜원 작가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얼마나 척박한 환경이었는지, 특히 국내에서의 그림책에 대한 인식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했던 이 어젯밤에 뭐 했니? 라는 작품은 지금 들여다보아도 이 염혜원 작가 특유의 색감이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주 그 감도가 예민한 카메라로 어둠 속에서 찍은 사진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림입니다. 이게 판화 작업인데요. 안에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개성이 강한 어린이의 표정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책이 출간되었던 연도를 생각하면 이런 표정의 어린이가 어린 책에 등장하는 일은 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동양의 여자 어린이라고 하면 아주 온순하고 고분고분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로만 기억되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잔뜩 화가 난 여자의 얼굴, 상기된 얼굴 같은 것은 그들에게 아마 충격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이제 내지의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집에서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고 잔소리를 들었던 아이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방에 들어갔다가 사랑하는 고민형에게 마음을 의탁하고 잠이 들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고민형이 눈을 뜨고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고민형은 숲속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요. 아이를 데리고 숲에 가서 동물들은 이렇게 살아 라는 걸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어젯밤에 뭐 했니는 스위트한 그런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밤중에 숲속의 야생을 목격하면서 이 어린이가 자신이 가졌던 마음의 어떤 영역을 대폭 넓히고 돌아오는 성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염혜원 작가 해시태그 중에 처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처음을 알려주는 작업들입니다. 수영장 가는 날이라는 그림책, 많이 알려져 있는 걸작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작가가 본인이 어렸을 때 직접 수영장에 갈 때 느꼈던 두려움을 담은 얘기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본인은 어렵게 수영을 배웠던 기억을 갖고 있는데 막상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아이들이 수영을 배우는 장면을 보니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물에서 천천히 오래 놀면 나중엔 자연스럽게 수영을 하게 되더라. 이걸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오히려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자신을 무섭게 훈련시켰던 어린 시절의 수영 선생님에 대한 기억과 또 편안하게 수영을 배운 아이들의 기억을 연결해서 만든 책이 바로 수영장 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무릉덩이로 찬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가 그 밖에 나가서 물 웅덩이라는 재미있고 신나는 공간을 발견하는 얘기죠. 그 경험을 발견한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 웅덩이에 발을 탁 튕기면 이제 물방울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재미있는 경험을 하는 얘기인데요. 염혜원 작가 작업 중에서 어린이와 대화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작업들이 꽤 있어요. 이 작품도 그런데 이 물웅덩이로 찬방은 엄마와 대화하는 이야기이고 으르렁 시리즈는 아빠와 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 양육자와 아이가 대화를 하면서 대부분 염혜원 작가 작품 속의 어린이 캐릭터는 걱정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너무 겁나요? 저 따라오세요. 이런 식으로 어른의 두려움을 앞장서서 리드하는 이끄는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겉으로는 다 괜찮다고 말해요. 대화 안에서는. 글 텍스트로 된 대화 안에서는 그래 나는 무섭지 않다, 잘할 수 있어, 염려 마, 조심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림을 보면 아이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고 절대 가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져요. 이 글과 그림의 대조가 대화라는 양식하고 만나면서 염혜원 작가 특유의 유머를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염혜원 작가가 이제 자신의 성장기 경험을 인터뷰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부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작가의 작업 속에서는 항상 좋은 세계에 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잘 자랄 수 있고 내가 자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조력자가 세계에는 참 많아. 이런 든든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었을까? 좀 여러 가지 이력이나 작가의 코멘트들을 찾아보니까 좋은 경험을 주로 가족 안에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꿈이라든가 세계를 향한, 행복한 세계를 향한 기대를 놓치지 않고, 물론 작가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그 시간을 잘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작가가 나는 자라요 같은 작품에서 보여주는 이 어린이의 표정은 정말 그 세계를 향한 무한 신뢰가 느껴지는 표정이에요. 저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걱정과는 달리 하나하나 잘 해나갈 거니까 염려 마세요. 약간 이런 느낌을 온 몸으로 보여주는 어린이 인물이죠. 또 그런가 하면 작가의 행복은 어디에나 있어 같은 작품에서도 그 강아지와 어린이가 교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세계의 따뜻한 면모들, 햇살이 갓 구운 빵에 딱 떨어지는 것 같은 편안한 안정감을 주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염혜원 작가의 작업에서 느껴지는 온도는 별개의 온도로 지칭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염혜원 온도? 약간 이런 식으로 어느 온도를 하나 말해야 될 것처럼 뜨겁다든지 서늘하다든지 이런 걸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안온한 분위기가 작품 전체에 흐릅니다. 쌍둥이 언니와 함께 자랐던 어린 시절 얘기를 다룬 쌍둥이 시리즈도 그런 작품들인데요. 염혜원 작가는 언니가 있고 본인이 있고 두 사람이 쌍둥이이고 또 어린 여동생이 있는 세자매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쌍둥이 언니, 쌍둥이는 너무 좋아, 이 두 권의 책은 한동안 쌍둥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이렇게 다들 구매해서 읽어보는 그런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쌍둥이들이 자라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나이가 같고 신체의 발달 과정이 비슷한 상태에서 두 인물이 겪게 되는 티격태격한 갈등을 염혜원 작가처럼 잘 그리는 작가는 드문 것 같아요. 아마 본인의 경험이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사랑을 다루는 여러 작품들 중에서 특히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 출간되지 않은 Grandpa Across the Ocean이라는 작품은 할아버지와 아이의 그런 다정한 관계를 다룬 작품이죠. 그리고 I am a bird라는 책도 표지를 보시면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아이를 자전거 뒷자리에 태우고 달려가는 장면을 그려놓았습니다.
뭐 염혜원 작가 작품 속에 등장하지 않는 가족은 별로 없어요. 다 나오는데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너의 작품에는 남편이 안 나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염혜원 작가가 그러면 이제 남편이 나오는 얘기도 그려볼게 라고 하면서 만든 작품이 바로 이 으르렁 시리즈입니다. 으르렁 이발소와 으르렁 수학과라는 두 권의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아빠 사자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작가가 그동안 그리지 않았었던 작가의 남편이 등장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으르렁 수학과 으르렁 이발소 이 두 권의 책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버지는 아주 점잖게 얘기를 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리고 심지어 아이한테 잔소리도 굉장히 많이 해요. 전 이 캐릭터도 재밌는데요. 무릉덩이로 찬방에서는 어른이 침착하게 등장하는데 이 아버지 캐릭터는 좀 성급하고 서두르고 또 아이보다 세계 판단이나 파악 같은 게 한 발짝 더 더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빨리 가자, 뭐 어서 해야 돼, 뭐 이런 건 힘들어, 뭐 짜증도 부리고 투정도 하고 그리고 막상 가서는 걱정도 많고 겁도 많고 어른이라고 해서 어린이들보다 세계를 더 잘 보고 더 잘 대처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 재미있는 아빠 사자 캐릭터가 보여줍니다. 어떻든 작가가 이렇게 여러 가족 구성원이 나오는 이야기를 만들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가족의 모습은 한 가지가 아니다. 엄마만 있는 집도 있고 엄마가 2명인 집도 있고 또 할머니가 있는 가정도 있고 그런가 하면 뭐 어떤 가족이 정상 가족이다라는 이런 패러다임으로는 같이 이야기할 수 없는 수많은 뭐 이주 배경을 지닌 가정, 입양 가정, 뭐 성소수자 가정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자신이 한국에서 처음 미국으로 이주해서 이주자가 되었을 때 그 기분을 생각하면서 작업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는 얼마나 낯선 사람들 속에 혼자 있었나,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지금 누군가가 또 느끼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최대한 외롭고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다루려고 한다고 인터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염혜원 작가의 작품에 여러 가지 해시태그를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하나로 이걸 수렴하는 말이 있다면 뭘까?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해피인 것 같아요. 해피. 작가의 다른 해시태그들과 달리 이것을 제가 영어로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가가 그 행복은 어디에나 있어를 출간하고 나서 했던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가지기 어려운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해피 이렇게 얘기하면 작고 사소한 일들에서도 언제든지 해피가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어감이 있다는 거죠. 해피하면 저희가 이렇게 웃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염혜원 작가의 전체 작업을 아우르는 하나의 해시태그를 해피라고 해봤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린이들의 성장에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그림책이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가 얼마나 외로운지 이제 저도 압니다. 그 마음들의 빛을 주는 게 또 함께 읽을 수 있게 되는 그림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가족과 또 다양한 삶을 보여주면서도 그 안에서 일관되게 해피를 얘기하고 있는 염혜원 작가의 작업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작업했던 작가이지만 저희가 2번에 걸쳐서 빠르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에 염혜원 작가가 국내에 들어오시게 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꼭 모시고 인터뷰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까지 그림책 아티스트 염혜원 작가 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